우리가 이기는데 좋은 봄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신 여러 의원님들도 자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회의의 자문위원님들과 또 청년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차 전체 회의에서 청년 미래특위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그 선정은 위원장과 간사님들이 협의를 선정하도록 위임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모두 13분의 자문위원님을 선정했습니다. 13분의 명단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13분의 자문위원 중에 6분의 자문위원을 먼저 모시고 제1차 청년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청년들이 걱정하는 이 일자리 문제, 또 청년들의 정치 참여 문제, 여기에 주로 중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서 그동안도 나왔습니다만 국무정실의 장상윤 사회복지정책관, 고용노동부의 김부희 청년여성고용정책과장, 여성가족부의 윤남희 여성인력개발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청년정책 토론회를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위촉장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참석인 자문위원님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자문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볍게 목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보시기에 맨 우측에 김혜빈 싱크탱크 미래이사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효선 참여연대 간사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님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정책연구소장님이십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정 자유한국당 대학생위원장님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형 공주대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토론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만 오늘 토론회는 먼저 청년 일자리 정책과 청년의 정책 및 정치 참여 확대를 주제로 해서 6분의 발제자의 발표를 들으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발제자께서는 발제자 상호간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라고요. 발표는 앉으신 자리에서 7분 정도 내외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김혜빈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표문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 자리에 유인물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문제점과 참여 전략에 대해서 5가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은 누구인가? 청년 정치를 논하기 이전에 청년의 정의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청년의 정의를 명확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정의를 만들어낼 일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회적으로 청년의 정의는 상당히 모호한 상태로 떠다니며 무절제하고 무제한적으로 확장되어 본질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 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만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봐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강합니다. 하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논리에 따르면 청년의 기준은 만 34세까지로 높이는 방안이 사회적 이슈로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눈을 돌려도 가장 높게 자리 잡은 나이가 만 39세이며 43개국이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전 세계 사회 보편적으로 2030 세대를 청년으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청년의 정의는 사회적으로 보편성을 띄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청년이란 말을 들었을 때 거부감이 없고 당연시 되어야 할 연령대여야 합니다. 가끔 본인이 청년의 연령은 아니지만 마음만은 청년이다 혹은 청년의 생애 주기의 확장으로 40대도 청년이다라는 웃지 못할 넌센스를 듣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단호히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치의 핵심은 대표성과 정당성입니다. 청년 세대를 대표하지 못하거나 청년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청년 정치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의 문제는 청년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젊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청년 세대와는 다릅니다. 다시 청년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맞는다면 결국 또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2. 청년 정치의 문제점. 전 세계적으로 젊은 리더십 돌풍이 불며 우리나라에도 청년 정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이 능력이 좋을지 몰라도 경력이 적어서 청년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정치적으로 쉽게 휩쓸릴 우려가 있습니다. 청년 정치에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청년 우월주의이고 하나는 빚지는 청년 정치입니다. 청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청년 우월주의식 사고는 청년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네, 뒤에 자료를 보면 2030 투표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지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 밑에 원 그림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 중에서 청년 비중은 1% 정도고 지방선거 당선 2030 청년 비율도 3% 정도에 미칩니다. 3. 청년 정치의 무관심한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구직기간이 1년을 넘기 때문에 취업조차 안 돼서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할 여력이 없어서 무관심합니다. 또 투표를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인식과 직접 정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뒤에 나와 있듯이 기탁금 납부제를 보면 뒤에 보시면 청년들이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4.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한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청년 세대에는 정치권의 유리천장, 성별, 인종, 연령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현상이 높고 단단합니다. 이런 암묵적인 유리천장의 존재가 관념적으로 뚫고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청년들이 정치하기는 어리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청년들은 밑에 직급이기 때문에 윗사람의 의사에 복종하기에 마음대로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5. 스스로가 강해야 합니다. 힘을 얻기 위해 청년들은 정치 참여 전략이 필요합니다. 선거권이 인하되면 참여의 폭이 넓게 됩니다. 청년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 인하와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만 18세로 해야 합니다. 3. 비례 대표 청년 할당입니다. 기성세대에 비해 운신하기 위한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비례대표 할당을 해야 합니다. 30%를 하게 되면 청년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이러한 풍토에서 실질적으로 청년 정치를 위해서는 청년 할당 30%가 책정돼야 합니다. 또 각종 선거 기탁금 인하를 요청합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장애물이 각종 선거 기탁금입니다. 청년들에 한해서는 기탁금을 절대적으로 낮춰야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런 청년 정치의 문호가 넓어지고 이러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어야만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대폭 증가될 것이며 정치가 더 나은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유빈 이사님, 제한된 시간에 좋은 내용 발표하시라고 좀 애쓰셨는데요. 하여튼 청년 정치의 참여 전략, 청년 자강, 청년 부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 또 이 기존 정치권의 쓴소리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여기 이제 이 청년들이 좀 자발적으로 할 것도 더 많이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김효선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공천할당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 앞서서 청년이 가진 문제, 청년 이슈 등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청년의 정치 참여다라고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복합적이고 얽혀있기 때문에 주거, 복지, 고용, 부채, 문화 등에 대해서 다방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아무런 이견이 없음을 먼저 밝혀둡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관점을 가지고 청년 문제에 접근하고 청년 정치 참여 기회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청년 개인의 문제로 보는 관점은 청년이 대기업만 찾기 때문에 청년이 도전 정신이 좀 부족해서 청년이 능력이 부족해서 청년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등의 개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렇게 한국 사회가 청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 결과 여전히 청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청년 세대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이른바 3포 세대를 넘어서 지금은 M포 세대까지 칭하게 되었고 부모 세대까지 고통받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듯한 캥거루족, 일할 의지가 없다는 니트족이라고 칭하기도 하면서 청년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실업이라는 말이 붙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년이 무능한 취약계층이자 사회의 문제로만 회자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청년은 다른 세대보다도 디지털 세대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줄 아는 세대입니다. 더불어 정보 수집이 빠르고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독창성과 개성, 다양성을 가지고 높은 교육 수준과 창의력도 겸비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단지 구조적으로 현재 청년들은 부모 세대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갖지 못해서 문제로만 거론되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기본법은 청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청년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모든 선택을 결정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거나 도와줄 수 없듯이 정책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생산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와 정책이 뗄 수 없다는 점, 정책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 정책을 위해서 청년의 정치 참여는 자연스러운 흐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안에서도 이런 흐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최이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에는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원님이 발표하신 법안에서는 정당이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창일 의원님, 이현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에서는 청년 정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는 김혜영 의원님의 안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합의체를 구성 시에 위촉지위원은 청년이 10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서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청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기조는 청년 정책 결정에 있어서 청년의 당사자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 이슈는 여성 이슈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이 정치의 장에서 행위자로 활동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95년도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남녀 동등한 참여가 성평등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주장에 여성계에서도 여성의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비대칭적인 남성 중심의 정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비례대표에서 여성 할당제가 받아들여져서 17대 국회에서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성 할당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작돼서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여성 정치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정치 할당제는 정치에 있어서 여성의 숫자를 늘리고 여성의 이익이 보다 많이 대표됨으로써 보다 평등한 사회가 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의 목적은 여성 정치 참여 목적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선 정치의 장에서 행위자로 활동하기 어려운 과소대표의 기회를 제공하여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참여로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법을 바꿔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여성 공천 할당제는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친여성적 입법 확대에 대해서는 여성 의원들이 여성 권리 관련, 가족 및 양육 관련,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확실히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서
여성 의원의 수적 확대가 여성 이익의 대표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기반이 없는 외부 전문직에서 충원돼서 정당 내에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전략이라는 이른바 끼워넣기 전략으로 여성들이 활용돼서 정당 내 남성 중심적인 문화와 의제가 많이 달라지지 않아서 여성 정치 세력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데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의 경우 여성들이 일찍부터 정당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 정치에 진입하는 것이 전형적인 국회의원 충원 과정이기 때문에 정당의 일체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 이슈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 소속의 여성 의원과 초당적 연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정치적 소외 계층인 두 주체인 여성과 청년의 문제 개선 방안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청년 공천 할당제가 세대 간 기회 평등일 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미래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S 대통령의 깜짝 놀랄 만한 젊은 후보론과 DJ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론은 당시 정치권을 뒤흔들어 놓았던 제안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놀랄 만한 일이 아닌 정치권에서 수세에 몰리면 내놓는 수많은 전략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피 수혈의 본질은 정치권이 아닌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치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른바 젊은 나이에 성공을 거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와 다름없습니다. 정당에서 정당의 일체감이 높으면서도 새로운 정책을 내는 정치인을 내세울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채 외부에서만 전문가를 섭외해 오는 것은 정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대적 요구와 시민의 요구에 맞는 정치인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것은 정당이 지녀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젊은 피 수혈론은 정당에 인재가 없다는 반증이고 정당이 미래세대의 정치인 양성이라는 과제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전략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당은 청년 정치인 양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짓지 않고 정당도 표기하여 정치의 장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와 정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기본법을 기준으로 정당과 시민사회에서 청년의 기준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명시된 투표권 한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당의 당원 당규에 있는 청년위원회 나이 기준입니다. 현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청년 기준이 만 45세 미만이고 정의당은 만 35세, 바른미래당은 만 3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례대표 여성 공천 할당제처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과소대표이고 되고 있는 청년들을 비례대표에서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공천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 세대가 경제적으로 기반을 갖기 어려움을 고려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 그리고 정당에 납부하는 후보자 등록비에 대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정치 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출마 시에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들일 수 있고 청년들에 한해 기탁금과 후보자 등록비를 일부 할인하는 등의 제도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선수들은 30대만 돼도 노장투혼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정치회장에서는 50세에서는 청년이고 60세에서는 중년, 70세에서는 권력의 정점에 서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청년에게 기회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정치회장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20대, 30대부터 정치를 접해 정치가로서 성장해서 국가와 국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당사자의 의견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의 장의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청년 세대가 어렵고 복잡한 사회에서 복합적 문제를 겪고 있는 희망이 없는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대보다 고등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고 글로벌 마인드, 치열한 스펙 경쟁을 통한 경쟁력을 생각해 본다면 청년은 무능한 세대가 아닙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기는데 좋은 봄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신 여러 의원님들도 자문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회의의 자문위원님들과 또 청년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차 전체 회의에서 청년미래특위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그 선정은 위원장과 간사님들이 협의를 선정하도록 위임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모두 13분의 자문위원님을 선정했습니다. 13분의 명단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13분의 자문위원 중에 6분의 자문위원을 먼저 모시고 제1차 청년정책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청년들이 걱정하는 이 일자리 문제, 또 청년들의 정치 참여 문제, 여기에 주로 중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서 그동안도 나왔습니다만 국무정시 이러한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단호히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치의 핵심은 대표성과 정당성입니다. 청년 세대를 대표하지 못하거나 청년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청년 정치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의 문제는 청년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젊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청년 세대와는 다릅니다. 다시 청년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맞는다면 결국 또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2. 청년 정치의 문제점. 전 세계적으로 젊은 리더십 돌풍이 불며 우리나라에도 청년 정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이 능력이 좋을지 몰라도 경력이 적어서 청년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정치적으로 쉽게 휩쓸릴 우려가 있습니다. 청년 정치에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청년 우월주의이고 하나는 빚지는 청년 정치입니다. 청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청년 우월주의식 사고는 청년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네. 뒤에 자료를 보면 2030 투표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청년의 정의를 명확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정의를 만들어낼 일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회적으로 청년의 정의는 상당히 모호한 상태로 떠다니며 무절제하고 무제한적으로 확장되어 본질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 세계주계에 따른 연령 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만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봐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강합니다. 하지만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의 논리에 따르면 청년의 기준은 만 34세까지로 높이는 방안이 사회적 이슈로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눈을 돌려도 가장 높게 자리 잡은 나이가 만 39세이며 43개국이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전 세계 사회 보편적으로 2030 세대를 청년으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청년의 정의는 사회적으로 보편성을 띄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청년이란 말을 들었을 때 거부감이 없고 당연시 되어야 할 연령대여야 합니다. 가끔 본인이 청년의 연령은 아니지만 마음만은 청년이다. 혹은 청년의 생애 주기의 확장으로 40대도 청년이다는 웃지 못할 넌센스를 듣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형 공주대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토론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만 오늘 토론회는 먼저 청년 일자리 정책과 청년의 정책 및 정치 참여 확대를 주제로 해서 6분의 발제자의 발표를 들으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발제자께서는 발제자 상호간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라고요. 발표는 앉으신 자리에서 7분 정도 내외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김혜빈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표문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 자리에 유인물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문제점과 참여 전략에 대해서 5가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은 누구인가? 청년 정치를 논하기 이전에 청년의 정의부터 장상윤 사회복지정책관, 고용노동부의
김부희 청년여성고용정책과장, 여성가족부의 윤남희 여성인력개발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청년정책 토론회를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위촉장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참석인 자문위원님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자문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볍게 목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보시기에 맨 우측에 김혜빈 싱크탱크 미래이사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효선 참여연대 간사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님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정책연구소장님이십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정 자유한국당 대학생위원장님이십니다. 예.